재원에 대한 부분이 영원한 숙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실 많이 그동안 거론된 것들이죠. 증세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복지 정책을 어쨌거나 그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 방향을 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 분명히 한 축이 있고요. 또 이제 복지 정책을 조금은 축소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이런 설명도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근데 이제 뭐 저희로서는 비전문가니까요. 전문가들이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. 이러면 참 좋겠다.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네. 그런 네. 묘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.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서.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사실 복지 정책은 복지 그 자체로만 논의하면은 그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잡합니다. 또 세수 조세 정책도 세금 그 자체로만 이렇게 논의하면은 또 복잡합니다. 그래서 두 개를 결부시켜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그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낮습니다.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은 뭐 거의 꼬레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의 앵글을 거기에 보면 안 된다는 거죠. 우리나라는 또 세금이 또 제일 낮습니다. 다시 말해서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. 네. 근데 이걸 만약에 국민들한테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20%입니다. 20%인데 40%로 스웨덴 수준도 올리자고요. 지금 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좀 더 곱하기 2를 한다고 동의를 하면은 스웨덴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지금 뭐 이 학생들이 나가서 이제 연봉 한 3천만 원을 받는다. 지금 조세 부담이 이렇다. 자, 그럴 때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이 이랬는데 앞으로 20%를 더 주게 되면은 반값 앞으로 다 되고 반값 그 등록금 다 되고 스웨덴의 그는 복지시설을 확대할 수 있다. 어느 걸 선택할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선택하는 걸 봤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면만 가지고 복지라는 그런 한 면만 보기 왜냐면 우리나라도 스웨덴을 따라가야 되죠. 그런데 스웨덴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세금은 지금보다 2배를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두 정책을 동시에 보면서 만약 국민들의 합의가 그렇게 됐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복지 한쪽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쪽은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. 또 이런 이야기를 세수 쪽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취업적으로 이야기합니다.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뭐 내면 되지, 뭐 기업에서 내면 되지. 사실 그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것입니다. 왜 많은 사람들이 소비세를 건드리냐? 사실 소비세만큼 이제 폭넓은 이런 이 베이스가 없습니다. 그냥 1%만 해도 엄청난 세수가 오는 것입니다. 지금 법인세, 소득세 1% 힘듭니다. 아까도 50% 이제 세금을 안 내는데 말이죠. 물론 그렇게 비과세, 그러니까 이 공제 수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또 그 공제 수준이 우리나라 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올라갔습니다. 왜? 정치세제이기 때문에. 그거를 자꾸 이렇게 이제 이 계층을 높여놓으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진 것입니다. 지금 세계 어디 본다 하더라도 선진국 치고 이렇게 50% 세금만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. 그런데 미국과 뭐 일본 같은 80% 정도 다 세금을 냅니다. 자, 그러면은 그런 기본적으로 이 중간 계층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끄는 비용으로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세제를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것이 세제 개혁이지 단순하게 현재 있는 그런 폭을 놔두고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부정한 내자 하는 것은 실제로 안에 구조를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. 워낙 쉽게 제기해 볼게요.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 차범근이 아주 인기 있었어요. 차범이라고 할 때 그때 어렸을 때 제가 갔던 기억이 실제 번 돈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, 독일에서. 네. 그게 70년대였는데 그렇죠. 그 당시 독일이 10,000불에서 20,000불 사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. 그때 많이 버는 사람들 한 절반 정도 내는 시스템 그때 만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히 생각하면 미국식으로 쫙 왔다가 지금 유럽식으로 바꾸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그걸 가야 된다는 거 다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문화와 정서가 지금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럼 문화와 정서를 이유로 못 가겠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. 그러니까 70년대 독일이 했던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굉장히 이제 뿌리 깊은 문제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정말 와닿는 거는 저부담 저복지냐 고부담 고복지냐 할 때 저복지에서 고복지로 가야 된다. 오케이. 부담도 저부담에서 고부담 가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죠. 왜냐하면 법인세 한 40조 조금 넘게 걷고요. 한 41, 2조. 그러면 소득세 한 41, 2조 걷습니다.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4조를 더 걷겠다.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 30% 내는 사람이 33%를 내야만, 즉 세율이 지금 3%포인트 이상 올라야
거기서 10%쯤 세수가 더 생겨 겨우 4조 더 걷는 겁니다. 얼마를 더 쥐어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그러면 당장 무슨 얘기 나옵니까? 어? 월급쟁이 지갑은 유리지갑이다 말이죠. 네네. 그러면 자영업자는 뭐냐? 그러면 또 자영업자는 나도 힘든데 뭐냐 이러고 서로 뭐 그냥 옥신각신하게 되는데 이 그렇기 부분이- 때문에 이 문제가 네.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. 유럽 모델을 이제 사회적 대차의 그렇죠. 모델이라고 그러니까요. 하는 예. 게 그걸 내가 노동자들 모이고 나쁘다 다 좋다 하기 모여서 전에 한 번씩 그거를 정하자. 설득할 네. 수 있는 그 메커니즘 뭐냐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지 지금 민주주의 국가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의견을 가지고 다 소통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불만의 시대에 지금은 증세를 갖다 얘기함으로써 그거를 힘든 일을 자초할 만한 정부가 있겠는가. 아마 그건 정말 저 유 국민적 교수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.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 전 분야에 걸쳐서 합니다만 이 부분이야말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정말 치열한 토론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 그래서 단시간 내에 뭐가 해결될 거라는 전망을 하기가 참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.